매주 월요일 국내 정치 상황을 깊이 있게 분석해보고 통찰해보는 시간 갖고 있죠. 정치 인사이트 시간입니다. 오늘도 정치 분석가이신 정치 컨설팅 그룹 민의 박성민 대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이번 주는 뭐니 해도 이제 새로 출범한 황교안 체제, 자유한국당의 황교안 체제에 관한 이야기가 저희의 주제가 될 것 같은데요. 지난번에 말씀하시기를 이 황교안 체제의 첫 번째 시험대가 전당대회 뒤로 미뤄둔 김진태, 김순례 두 의원에 대한 징계 문제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이제 시간이 임박했어요. 어떻게 될까요? 예, 노선과 관련된 문제니까 이분들의 징계가 네. 그러니까 이제 관심이 있는 건데 김순례 의원은 당당히 3등으로 최고위원이 됐죠. 예. 그래서 징계는 하겠죠. 당 윤리위원회에선. 그리고 지난번에 이종명 의원에 대해서는 제명을 했으니까 그에 준하는 그 징계안을 올릴 겁니다. 아, 징계위에 당 징계위에서. 그러면 이제 의원총회에서 결정을 해야 될 텐데 네. 제가 전망을 지금 쉽게 하기는 어렵지만 네. 제명이 되겠습니까? 아하. 그건 되지는 않을 테지만 의원총회에서 결정한다고 해도 대표의 영향력이 굉장히 큰 거죠. 이제 그러니까 중요한 건 그거죠. 예. 이 과정에서 황교안 대표가 보이는 리더십 이것이 이제 사람들이 이제 주목하지 않겠습니까? 어느 방향으로 이제 키를 잡을지. 네. 그러니까 그런 것을 보고 향후 이제 자유한국당의 그 방향 이게 읽힐 수 있으니까 또 황교안 대표가 뭘 하려고 하는지 그런 점을 리더십이 좀 드러나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관심을 갖는 거죠. 근데 방금 전에 제명이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것은 어느 정도 좀 미온적인 징계가 되지 않을까, 징계 수위가 약하지 않을까, 이런 지금 생각을 하고 계신 거죠? 그래도 어쨌든 지금 현역 국회의원이고 지역구에서 된 분도 있고 비례대표도 된 분이 있지만 그걸 이제 자기 국회의원들이 스스로 제명하는 일이라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자, 이것과 연계해서 이 대표님께서 경향신문 칼럼에 이런 걸 쓰셨어요. 황교안 대표 체제 이후에 세 가지 시나리오. 첫 번째가 유승민, 안철수까지 끌어들이는 보수통합 정당이 된다. 그래서 이제 나중에 대선이나 총선에서 1대1 승부가 이루어진다. 민주당하고 이런 얘기. 이게 1번 시나리오고요. 2번이 탄핵을 부정하는 친박당으로 축소된다. 그래서 외연 확장에 실패한다. 이게 2번. 3번은 총선 전에 황교안 체제가 완전히 붕괴한다. 이렇게 세 가지 시나리오를 말씀하셨거든요. 대표님께서 항상 세 가지를 좋아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 세 가지 원인, 세 가지 시나리오. 그 세 가지 넘어가면 상대방이 기억을 못해요. 아, 그래요? 저희 청취자분들은 네 가지여도 기억을 하실 수 있습니다. 어쨌든요. 이 세 가지 시나리오 중에 어떤 게 가능성이 제일 크다고 보십니까? 글쎄 가능성, 그러니까 일단 첫 번째 그러니까 보수 통합은 지금 자유한국당에 있는 분들이 다 말씀하시는 내용이고 황교안 대표도 그렇죠. 전당대회 과정에서 그 유승민, 안철수 직접 거론하면서 하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렇죠. 황교안 대표 가고 싶어하는 길은 첫 번째 시나리오고요. 그거죠. 이제 그건데 실제로 이제 좀 그 전당대회 거치면서 보니까 사실 이제 이게 탄핵을 인정하지 않는 분들이 꽤 당내에 많은 거 아닙니까? 그리고 황교안 대표도 토론이라든가 인터뷰라든가 이런 과정에서 약간 좀 애매한 답을 많이 했기 때문에 과연 그 뜻대로 유승민, 안철수 같은 분들이 이 통합에 동의하고 합류할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전당대회 전에도 저는 이 시나리오는 굉장히 부정적으로 봤는데 전당대회를 거치면서는 더 사실상 가능성이 없어진 거 아닌가 이렇게 보고요. 두 번째는 탄핵 부정의 친박당으로 축소될 가능성. 이거 친박당이라고 부를 수는 없고 이제 그 개파는 다 사실 해체가 된 거고 친황당이 생기겠죠. 근데 외연 확장이 잘 안 될 거다. 이건 이제 오세훈 후보가 굉장히 강력하게 이번 전당대회 때 경고를 했는데. 그래서 나를 뽑아야 된다라고. 근데 한 3% 정도의 지지를 받았어요. 여기 23%라는 건 여론조사 빼고 당원들 당 내에서 이제 그렇다는 건데 김진태 후보도 한 22% 정도의 지지를 받았는데 두 분이 정반대거든요. 그러네요. 오세훈 후보는 탄핵을 전면적으로 인정하는 분이고 김진태 후보는 탄핵을 전면적으로 부정한 분이에요. 근데 이게 같은 당에 있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거든요. 근데 이걸 이제 전당대회를 거쳐봤지만 논쟁을 해갖고 이 문제가 결론이 탁 나는 그런 문제도 아니고 야, 우리 논쟁하지 말고 좀 묻어두자.
이게 미봉책으로 할 문제도 아닌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굉장히 예. 어려운 문제여서 예. 이 같은 당으로 가지 못한다면 예. 저는 결국 갈라지는 수밖에 없지 않느냐. 두 번째 시나리오. 이게 좀 전 보이고요. 꽤 된다고 봅니다. 한 40%의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두 번째 시나리오가. 예. 근데 세 번째 시나리오는 이건 뭡니까? 이거는 이제 한교안 대표 체제가 가는데 그 총선이 다가오면서 이제 점점 총선 승리 전망이 이제 어려워지면 당 지도부를 교체하자는 흐름이 우리나라 정치사에서 항상 있었어요. 2016년에 뭐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문재인 그 후보가 딱 한교안 대표처럼 꼭 1년 전에 그러니까 2015년 2월 달에 당대표가 됐어요. 아, 그랬군요. 당대표가 됐는데 그 1년 동안 내내 어쨌든 그 당연히 총선을 지휘할 지도부로 뽑은 거죠. 근데 결국 못하고 김종인 비대위로 넘어가지 않았습니까? 아, 기억납니다. 그러니까 대주주였고 대선 후보도 지냈고 대주주였음에도 불구하고 총선이 다가오니까 막 사람들이 계속 탈당을 안철수를 필두로 해서 계속 탈당이 많았지 않았습니까? 그때 민주당이 엄청 시끄러웠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쨌든 이제 김종인 비대위로 넘어갔고 국민의당이 창당된 것도 그 총선 바로 그 와중에 그 2월 달이었으니까 이제 그렇고요. 2012년 총선도 보면 박근혜 비대위가 들어선 것도 총선 바로 직전이에요. 홍준표 대표 체제는 2011년 7월 달에 들어섰거든요. 그런데 뭐 6개월도 못 버티고 분개를 했고 그때 한명숙 대표 체제가 민주당에 들어섰는데 그것도 총선 바로 직전이에요. 그러니까 총선 직전에는 이렇게 그 정적 에너지가 굉장히 차오르기 때문에 총선 승리를 위해서 재편이 있는데 그럴 가능성이 저는 조금 더 40%보다는 좀 더 크다. 그렇게 전망을 합니다. 그러면은 첫 번째 시나리오의 가능성은 20% 이하인데요? 이 계산대로라면? 20%는 아니고 그거보다 좀 더 낮을 보세요? 거라고 보는데 그러나 뭐 그걸 위해 노력은 하실 테니까 그 가능성을 뭐 그 정도는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총선 전에 이제 제일 높은 가능성이 있는 시나리오로는 총선 전 황교안 체제의 붕괴를 꼽아주셨는데요. 이제 붕괴 그러니까 이제 되신 분 지난주에 되셨는데 우리가 그렇지만 그것은 이제 2012년이나 2016년이나 또 그 전례를 봤을 모든 때. 전례를 보면 총선 때는 이제 그런 게 늘 있어 왔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총선이 임박하는데 자유한국당의 지지율이 잘 안 오르고 총선에서 질 것 같이 이제 보이면 의원들이 가만히 안 있을 거란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한교안 대표를 뽑은 분들은 이제 공천 불안 때문에 뽑지 않았겠습니까? 예를 들면 이제 홍준표 대표가 되면 자기도 공천이 안 될 것 같고 오세훈이 돼도 뭐 굉장히 개혁 드라이브를 걸 것 같고 그래서 이제 하는데 사실 총선이 다가오면 이제 공천의 문제가 아니라 당선의 문제가 이제 더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이 체제로 내가 당선될 수 있을까? 지금은 공천이 중요하니까 황교안을 뽑았는데. 근데 그때 가면 이제 그게 아니라 당선될 수 있는 사람이 그런 체제로 가야 되지 않을까. 이제 그렇게 되기 때문에 그때는 이제 그 기준이 좀 달라지는 거죠. 그럼 이제 그렇게 될 경우에 대표님께서 몇 번 예상을 하셨던 중도 보수 신당이 새롭게 튀어나올 가능성이 있다는 거잖아요. 파괴력이 있을까요? 그 중도 보수 신당?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 정치에서 지난번 한 20 몇 년간, 한 25년간 제3의 정당 실험은 늘 있었고 특히 뭐 중도 정당을 꿈꿔본 분들이 많아요. 한국 정치가 양극단이 대결을 막 하니까 이걸 극복하자. 크게 성공한 예는 별로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2016년에 국민의당이 그게 가장 크게 성공한 예죠. 엄청난 바람이 있었고 특히 호남에 그리고 호남에서는 뭐 23석이나 했지만 전국적으로도 비례대표 그 득표율에서 정당 득표율이요. 2등을 했잖아요. 그건 엄청난 일이고 그 엄청나다는 건 그때 뭐 그 정당의 그걸 과소평가하는 건 아닙니다만 준비 정도라든가 출마 후보들의 면면을 보더라도 그것이 굉장히 강력했기 때문이라기보다는 그런 새로운 정당의 등장, 중도 정당의 등장을 바라는 국민적 민심이 굉장하다는 걸 그때 확인했기 때문에 그거 이제 그 뒤에 이제 그 실험이 그렇게 된 38세기 국민의당이 그 뒤에 잘 안 됐잖아요. 또 다시 갈라지고 그렇습니다. 그렇기는 해도 최근에 자유한국당의 조금 좀 더 보수화하는 모습. 그다음에 또 뭐 이제 민주당과의 그 아주 극단적 이념 대립을 보면서 이것을 극복하는 정당이 좀 나왔으면 좋겠다 하는 그 민심은 저는 상당히 차오르고 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 저희가 뭐 중도 보수 신당 가능성을 얘기를 했지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주에 황교안 체제가 출범했는데 저희가 너무 멀리 간 것 같긴 하고요. 다시 돌아와 보면요. 어쨌든 황교안 대표가 아까 양극단의 20이 있고 가운데 60이 이제 황교안 대표를 지지했다. 이렇게 보면 이번에 이제 전당대 결과를 보면
일반 국민으로 대상을 하는 여론조사에서는 오세훈 후보가 50%를 넘게 얻었단 말이죠. 그렇다면 지금 박 대표님이 말씀하신 이런 이야기를 황교안 대표도 듣고 있을 테니까 그러면 내가 갖고 있는 60과 왼쪽의 20을 가지고 이걸 가지고 우리가 중도로 가자. 나머지 20은 과감하게 제외하고 가자. 이런 선택을 할 가능성은 없겠습니까? 물론 그렇게 주장하는 분들도 있고 조언하는 분들도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할 수 있을지 잘 모르겠어요. 왜요? 그러니까 황교안 대표께서 정치를 해본 분이 아니고 이제 처음 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분의 정체성이라고 하면 사실은 이제 공안 검사를 거쳐서 법무부 장관 했던 분이고 그래서 이렇게 메시지나 이런 걸 잘 들어보면 자유우파란 말을 많이 쓰세요. 자유우파란 말. 사실은 이제 개혁보수 쪽에서는 잘 안 쓰는 용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개혁보수나 중도에서 지지하는 사람들이 그 용어의 옳고 그름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익숙하지 않은 용어고 맞습니다. 자유우파란 말은 되게 어떻게 보면 공안검사들한테는 이게 찌릿한 얘기일 수 있는데 그렇구나. 그렇기 때문에 그 황교안 대표의 마음은 그래도 본인의 정체성도 그렇고 이게 잘 그렇게 안 움직일 거다. 그러니까 황교안 대표가 그거 하고 싶어도 잘 안 된다면 그걸 오류라기보다는 한계라고 봐야 되는. 그러니까 경험의 세계가 그까지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 말 한마디에 집약이 되네요. 그리고 이제 오류가 아니라 한계다. 황교안 대표의 어려움이라는 게 김진태 후보가 얻었던 표, 그리고 이제 오세훈 후보가 얻었던 표. 이걸 다 묶어야 되는데 그 바깥의 여론조사까지 포함해서 이게 아주 상반되고 반대 방향으로 달리는 말이잖아요. 그렇죠. 이 반대 방향으로 달리는 말을 컨트롤해야 되는데 굉장히 어려운 숙제입니다. 이건 아주 노련한 정치인도 하기 어려운 숙제예요. 그러니까 너무 어려운 문제가 좀 출제가 됐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렇군요. 자, 물론 이제 저희가 하는 예측은 그냥 예측일 뿐이니까요. 반드시 자유한국당이 그런 길로 가리라.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고요. 자, 마지막으로 짧게 그렇다면 지금 황교안 대표가 그렇다면 황교안 대표 옆에 있는 분들은 그렇게 갈 가능성이 없을까요? 그렇게 조언을 하고 그렇게 이끌어가려고 할 텐데요. 글쎄 어쨌든 가장 중요한 건 대표거든요. 그러니까 그 안에도 굉장히 다양한 생각이 있을 거예요. 이번에 전당대회를 보니까 우선 첫 번째는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될지 이게 정확하게 결집되지 않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게 어떤 안이 나오더라도 이걸 소화하기가 정책 경험이 충분하지 않고 세 번째는 알겠습니다. 바깥에서 여기서 맞장구 쳐줘야 되는 정치 세력이 또 호응할 것 같지도 않고 어렵다고 봅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정치 분석가이신 정치 컨설팅 그룹 미래 박성민 대표 함께했습니다. 평일 아침 7시 20분 시민보의 시선 집중.